저는 기본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차트에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해 투신 및 사모펀드로부터 매우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YC의 경우에는 매출과 당기 순이익을 매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재무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매매 등급을 매기자면 YC의 등급은 안녕하세요. 레오 트레이딩의 레오입니다. 오늘의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5월 14일 오늘의 종목은 YC입니다. YC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로서 지난 4월 18일에도 HBM 경쟁 심화가 한국 장비사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더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당시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차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오늘의 종목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이어서 차트 분석 및 거래 대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C는 24년 5월 14일에 약 6,200억의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약 15%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와 동시에 5월 7일에 형성된 전고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당 차트를 트레이딩뷰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앞서 보았듯이 YC의 경우에는 높은 거래 대금으로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차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지표를 활용해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금일 평행 채널 하단을 지지받아서 강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앞전에 형성된 전 고점과 전전 고점을 돌파해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이전에 형성된 POC 라인도 강하게 뚫어주며 상승 장악형 캔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표를 없애고 차트만 보았을 때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건강한 조정 없이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는 FVG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갭을 메꾸기 위해 언제든 가파른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트레이딩 및 매매를 하기에 조금은 까다로운 차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차트에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이 수급을 동반해서 약 1,000억 이상 들어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양봉의 길이가 얼마나 길게 만들어졌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를 모두 뚫어주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YC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매매 가능한 차트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것을 차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현재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해 투신 및 사모펀드로부터 매우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부분과 거래 대금이 약 6천억 가량 터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전보다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은 매매하기에 까다롭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어떤 재료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재료 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금일 YC의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상승에 따라서 해당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 부각되며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곧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오늘 나온 재료는 없는 상태이며 이렇게 명확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종목의 경우에는 재료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급이 아무리 좋게 들어왔더라도 재료의 강도와 지속성을 알기 어려워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무는 어떤 상태일까요? YC의 경우에는 매출과 당기 순이익을 매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재무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유보율의 경우에도 100% 이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약 1조 3천억대로 조금은 무거운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 트레이딩 및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매매 등급을 매기자면 YC의 등급은 B-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으며 앞전에 형성되어 있던 전 고점과 매물대를 모두 뚫어주며 종가 마감을 했다는 사실은 매매 가능한 오늘의 종목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건강한 조정을 만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FVG 갭이 넓게 형성되었으며 거래 대금의 경우에도 이전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종목의 경우에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보다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다운사이드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재료의 경우에도 해당 종목에 명확한 호재가 보이지 않고 단순히 해당 산업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에 매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거나 혹은 이번 종목의 경우에는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재무도 좋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종목이긴 하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장대 양봉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안전한 매매를 위해 패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YC의 알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컨텐츠에 알파 타점 전략을 올려두었으니 이를 확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트레이딩 해보려 했던 대한전선에 대한 간단한 매매 결과 및 브리핑을 해볼까 하는데요.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알파 타점 전략을 활용해서 매매해 보려고 했으나 장중에 전기와 전력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기도 하고 다음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에 휴장의 관계로 조금은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판단하여 매매는 하지 않았으며 해당 종목은 따로 추가적인 매매는 하지 않고 패스를 해줄 생각입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경우에는 네이버에 레오 트레이딩이라 입력하신 후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 꾸준하게 업로드되는 시황과 매매 가능한 종목 선정 및 타점 전략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자세히 담지 못했던 알파 타점 전략과 베타 타점 전략 그리고 체크 포인트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을 보시게 되면 신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료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